서울과 철원에서 접촉자들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도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공공의료 최일선인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집중하면서 일반 진료 수입이 급감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동해 북부선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양양 주민들이 38선역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초의 강원 북부교도소가 새로 운영돼 수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됐습니다. 춘천에서는 안산 21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43번째 환자의 가족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초등학생으로 해당 초등학교에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고 접촉자 진단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철원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2명과 초등학생 확진자의 부모 가운데 1명 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인제와 원주, 평창에서도 각 1명씩의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어제 도내 하루 확진자 숫자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자가격리자 숫자도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내 일일 확진자 수는 23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가장 많았던 지난 12일과 같았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17일을 제외하고 모두 2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도내 자가격리자도 지난 14일부터 매일 100명 이상씩 늘어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지방의료원은 전염 차단과 치료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 치료하다 보니 일반 환자들이 크게 줄면서 재정 여건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맡고 있는 강릉의료원입니다. 퇴원하는 환자의 수보다 새로 입원하는 확진 환자가 더 많다 보니 준비된 음압병상 14개가 모두 찼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강릉의료원은 24개의 간이 병상을 추가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코로나19 환자 돌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반 입원 병상이 감소한 데다 일반 환자들이 진료마저 꺼리면서 진료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장례식장, 매점 등의 부대 사업 수익도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적자폭을 줄여나가 올해에는 내심 흑자까지 기대했는데 코로나19에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겁니다. 정부에서 23억 원의 진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 최종적으로 15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술을 이 동정기에 해줬기 때문에 약간 도움이 됐는데 어쨌든 경영 상태는 평상시보다는 한 60%그 정도로 떨어졌다고 보면 되실 거예요.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주 의료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 33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하다 보니 지난해보다 수익이 수십억 원 줄었습니다. 24개의 음압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속초의료원도 지난해 흑자를 봤지만 올해는 외래나 입원 수익 모두 감소했습니다. 2달을 지정을 내리면 환자들이 병상을 비우고 나서 다시 채우실 때까지의 손실도 있거든요. 그 후에도 환자들이 오지를 않아요, 잘. 이렇게 줄어든 수익을 광역자치단체 지원으로 채울 수 있지만 문제는 강원도의 재원이 한계가 있어 음압병동시설 보강 등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경기, 인천, 부산 등의 경우 광역지자체가 의료원에 20에서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지급을 하되 내년에 좀 나눠서 하자. 당초에 일부 반영한 거 지원해드리고 추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해드리자. 이런 방침은 받아놓고 있어요. 공공의료와 감염병 대응에 최전선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이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양양 구간 전략 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일부 노선 변경과 38선 역사 건립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강릉 제진 단선전철 건설 사업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공청회. 국토부는 3가지 대안 노선 가운데 동해고속도로 위쪽에 대안 1노선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호 등 환경보호구역을 비켜가고 마을이 나눠지거나 군사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문제가 최소화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비한 노선인 만큼 주문진역과 양양역 사이에 38선역을 신설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38도선의 위치에 역사성이 있고 서핑 수요 등 경제성도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주문진하고 양양역이 너무 깁니다. 중간에 또 남북 통일이 먼 훗날에 됐을 때 38선역이라고 역사의 장입니다. 지하수 사용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남대천 구간의 지형적 문제와 양양역 건설 등을 위해 지하화를 검토 중인데 인접한 골프리조트에서는 지하수와 온천수 이용에 영향을 받는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하를 통과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현재 저희가 약 한 80만 평이 조금 더 되는데 전체 시설이 다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굴착 위치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8선 역사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안 2의 경우에는 여러 사유로 인해서 조금 신선한 그 공간 자체가 확보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써 있었고요. 대안 1의 경우 지금 그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동해 북부선과 관련해 강릉에서는 남강능력 설치를, 고성에서는 화진포역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어떤 걸 얼마만큼 반영할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교도소가 없던 영동 북부 지역에 새 교도소가 들어섰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을 이용했던 수용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장사동에 들어선 강원 북부교도소. 지난 2003년 건립 논의가 시작된 이후 17년 만에 지어진 교정시설로 478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부터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까지 형기 10년 이하의 남자 수용자를 수용합니다. 그동안 속초에는 지방검찰청이 있으면서도 교도소가 없어 미결 수용자들이 경찰서 유치장을 이용해왔는데 숙식이나 접견 환경 등이 열악했습니다. 새 교정시설이 들어서면서 미결수들의 처우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북부교도소가 잘 알려져서 다른 곳에서도 원활하게 우리 인권 친화적인 교정 정책이 시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강원 북부교도소에는 144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앞으로 면회객들도 찾아올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속초시는 교도소 직원들의 전입을 독려하고 교도소 건립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는 됐지만 앞으로 교도소와 속초시가 서로 상생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교도소가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 대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으로 이미지가 바뀌면서 전국 곳곳에서 유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도내에서는 태백시가 교도소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해 현재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힘입어 올해 동해 지역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전체 소비액은 4,85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했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 6월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동해시 방문 인구는 58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초창기인 2월과 재확산기인 9월에는 감소폭이 컸고 5월 전후에는 증가했습니다. 동해시는 소비액은 신용카드 결제액을, 방문 인구는 휴대전화 위치 기반을 활용해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관령 숲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광 상품이 출시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과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는 올해 말까지 강릉시와 평창군 대관령 숲길을 연결한 등산 전용 상품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각각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오는 23일 대관령 숲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습니다. 양양군 군청사 별관 신축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청사 부지 안 988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제3별관을 신축했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1층은 구내식당과 휴게실,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쓰기로 했습니다. 제3별관이 조성됨에 따라 외부에 나가 있던 부서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등 청사 사무실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은 1977년에 지어진 본관 건물이 낡고 오래되고 사무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잇따라 별관을 신축했습니다. 삼척시의 내년 당초 예산안이 올해 당초 예산보다 적게 편성됐습니다. 삼척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917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0.69% 40억 원 감소했습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로 관광지 수입이 감소하고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의 축소가 예상돼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이례적인 일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가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세라믹 소재 부품 산업체 지원과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